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해 바로 2023년도에 나왔던 카카오 코딩 테스트 기출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문제는 개인정보 수집 유효기간이라는 문제인데요. 지금도 그 프로그래머스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알고리즘에 대한 분류를 이쪽에다 써놓는데, 이 문제는 바로 구현하기라고 그냥 제가 적어뒀어요. 이 문제를 제가 선정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구현하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살짝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선정해 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관련돼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뭐 DFS도 배우고 BFS도 배우고 뭐 백트래킹도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은 알고리즘들을 배우시잖아요. 이론들을. 근데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게, 그 이론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코딩 테스트에서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론을 알고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지, 실제로 구현을 해봤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알고리즘을 쓰지 않아도 가끔 코딩 테스트 문제를 접하다 보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대로 손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겪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종이로 제가 손으로는 잘 풀 수 있는데 이거를 막상 컴퓨터 언어로 옮기려고 하면 막막한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쉬운 문제든 어떤 알고리즘을 새롭게 배우게 되든, 저는 항상 이렇게 실제로 구현을 해봐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문제를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읽고 실제로 구현을 논리적으로 잘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또 문제 보면서 실제 코딩 테스트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살짝 갖고 왔는데, 여러분 이 페이지만 봐도 여러분 굉장히 뭔가 좀 머리가 아프지 않나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코딩 테스트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 내용이 많더라도 여러분 웬만하면 꼼꼼하게 잘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풀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문제를 제가 다소 번거롭지만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객의 약관 동의를 얻어서 수집된 1부터 n번으로 분린되는 개인정보가 일단 있다고 해요. 저희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용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라는 게 있네요. 그리고 약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약관마다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약관이라는 게 있고, 이 약관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당신은 각 개인정보가 어떤 약관으로 수집되어 있는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얘랑 얘는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개인정보와 약관은. 그리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효기간 전까지만 보관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반드시 파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약관의 유효기간이 12달이고 2000A라는 약관, 제가 써볼게요. A라는 약관이 있나봐요. A라는 약관이 있는데 얘의 유효기간이 12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2021년 1월 5일에 개인정보가 수집됐다고 해요. 그러면 해당 개인정보는 12달이 지난, 12달이 유효기간이니까 1년이 지난 거죠. 1년이 지난 2021, 21이 아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2022 1월 4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고 여기 써 있어요. 보관이 가능하며 1월 5일부터는 파기해야 할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결국에는, 그래서 당신은 오늘 날짜로 파기해야 할 개인정보들을 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이네요. 파기를 해야 될 개인정보 번호들을 구하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텍스트 하나가 있네요. 오늘 날짜로. 오늘 날짜. 그럼 오늘 날짜도 또 주어질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제가 봤을 땐 중요한 게 1번. 요거 일단 지울게요. 중요한 게 뭐뭐 있을까? 1번. 개인정보. 근데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약관이 있고 유효기간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날짜.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아직 뒤에를 다 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솔직히 너는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말고 내가 요구하는 것만 그대로 잘 구해내주면 돼. 이런 의도가 비춰지는 게 뭐냐면 실제로 달은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막 있잖아요. 달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모든 달은 28일까지만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친절하게 예시도 써놨어요. 오늘 날짜가 2022년 5월 19일일 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약관과 유효기간이 어떻게 들어오나 봐요. 데이터로.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 일자가 있는데 1번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일자가 나오고 약관의 종류가 이렇게 붙어있네요. 그럼 개인정보가 약관이랑 같이 붙어있는 정보가 또 있나 봐요. 그럼 일단 한번 봐볼게요. 요거대로. 그러면 A라는 약관은 6개월이잖아요. 그럼 요게 6개월을 더해보면은 요거보다는 당연히 안 되니까 얘는 폐기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요날 저희가 개인정보를 수집했는데 얘 6개월인데 5월 2일날 6개월 더해봐도 2022년도 안 돼요. 근데 오늘은 2022년 5월 19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폐기해야 될 애가 되는 거네요. 얘는 어떨까요? B는 12달이에요. 그럼 얘는 1년 더해보면 2022년 6월 28일까지 7월 1일 전까지 7월 1일 그날은 안 되는 거죠. 전까지니까 얘는 그래도 넘어가니까 얘는 살아있는 애가 맞고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C는 몇 달이에요? 3달밖에 안 되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3달을 더하면 2022년 5월 19일인데 5월 19일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폐기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보면은 1월 5일에서 6개월을 12개월 여기 12개월이라고 써있죠. 앞에 12달을 가면은 한 달이니까 2022년 1월 5일인데 그날은 폐기해야 되는 거 그 바로 전날까지 보관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폐기해야 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요? 이 3개월 더 3달 더한 5월 20일 5월 20일 날 폐기를 해야 되는데 얘는 오늘이 5월 19일이니까 얘는 살아있어도 된다. 그럼 우리는 결국 폐기해야 할 개인정보들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뭘 출력해줘야 돼요? 번호를 구한다 그래서 1번, 3번 폐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1번, 3번을 출력해줘야겠죠. 여기는 그 내용이 아마 텍스트로 적혀 있는 거고 마지막 결과는 1번, 3번을 출력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럼 이 결과값을 봤을 때 일단 저희가 문제는 어느 정도 잘 파악을 했어요. 여기 밑에는 이제 인풋과 출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문제만 잘 읽으면 이 문제는 이해는 잘 돼요. 오늘 날짜를 의미하는 문자를 today라고 줄 거고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오늘 날짜를 의미하는 문자를 today 약간의 유효기간을 담은 문자열의 배열을 terms 그리고 추지된 개인정보를 담은 1차원 문자열 배열을 privacy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때 파괴해야 할 개인정보를 오름차순으로 1차원 정수 배열에 담아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주세요 라고 써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있죠. 그 밑에 제한사항이 나와있어요. today는 YYYY 점으로 구분되는 형태로 오늘 날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텀즈의 길이는 1에서 24이다. 그리고 텀즈의 원소는 약간 종류와 유예기간의 형태이며 공백 하나로 구분한 문자열이라고 나와있네요. 약간의 종류는 A부터 Z 중 알파벳 대문자 중 하나이며 텀즈 배열에서 약간의 종류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1 이상 100 이하라고 되어 있네요. 달수를 나타낸대요. 달수. 그래서 달수라는 거 중요하고요. 근데 이 달수인데 여기서는 우리는 한 달을 무조건 28일로 보기로 했죠. 이렇게 보기로 했죠. 제가 한글 영어 쓰면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게요. 1매문 28데이 이렇게 하기로 했죠. 저희 1먼스는 28데이.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길이도 1에서 100개까지. 이게 이렇게 작다는 건 일단 시간적으로는 거의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짜지 않는 이상. 프라이버시 i는 i 플러스 1번째 개인정보 수집 일자와 약간의 종류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이거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이게 무슨 뜻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배열의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i가 i 플러스 1번째 개인정보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어요. 요거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소는 날짜와 약관 종류 형태로 나와 있고
공백, 여기서도 공백 하나로 구분한 문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집된 날짜는 YIMMDD today랑 똑같이 이렇게 형태이긴 한데 당연히 today보다 이전 날짜에만 주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today 이전 날짜에만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리고 프라이버시스 이 개인정보에 관련된 연결된 약관 종류는 항상 텀즈에 있는 약관 종류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외 처리나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무조건 텀즈에 있는 약관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today와 프라이버시스에 등장한 날짜에 YYMMDD는 점 하나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어요. 다른 건 공백인데 얘는 점 하나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YY 보면은 2000년에서 2022년 사이라고 되어 있어요. MM은 1에서 12, DD는 1에서 28. MM의 한 자릿수 경우에는 앞에 0이 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다 잘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에 샘플도 실제로 나와요. 뒤에 보면은 문제에 대해서. 친절하게 인풋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나와요. today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텀즈는 이런 식으로 배열의 형태로 주어지고 프라이버시스도 이런 식으로 배열의 형태로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번 해봤으니까 제가 퀵하게 두 번째 인풋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한번 실제로 손으로 풀어볼게요. 이걸 어떻게 하고 싶냐, 어떻게 풀면 될까, 이해한 걸 기준으로 어떻게 풀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일단 먼저 today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2022 01 01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얘를 일단은 YYYMMDD잖아요. 얘를 일단 스플릿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어에 2022를 받을 건데 실제로는 2022를 안 받고 저는 22만 받을 거예요. 왜냐면 요거는 약간 그냥 자기 개취이긴 한데 개인 취향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YYYY는 무조건 2000년대 이상부터 주어진다고 했어요. today나 그 개인정보 수집하는 날짜나. 그러면 2000은 그냥 빼고 시작해도 되죠. 2000이면 그냥 0년이다. 저는 왜냐면 이거를 계산할 때 날짜로 계산하면 오히려 더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이걸 어떤 인티저 값으로 치환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편하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에 두 자릿수는 그냥 버릴 거예요. 왜냐면 모든 연도는 앞에 무조건 20으로 무조건 시작하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거를 일단 해주고 그 2열은 2로 나올 거고 그러면은 먼스는 얘는 뭐가 나올까요? 0, 1이 나올 거고 데이는 0, 1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인티저 파스 인트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거 당연히 요렇게 됩니다. 2, 2, 22, 1, 1 이렇게 주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 이어는 저는 모든 거를 다 데이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싶어요, 편하게. 그래서 22년이면은 곱하기 1년에 몇 달이죠, 여러분? 12달이죠. 12달 곱하기 한 달에 여기서는 며칠로 치기로 했어요? 28. 를 해서 계산을 할 거고 얘는 1이니까 한 달이니까 1 곱하기 28. 그리고 얘는 그냥 1. 먼스는 한 달에 28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더해 줄 거예요. 다 더할 거예요. 여기 나온 값, 여기 나온 값, 여기 나온 값, 이 세 개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 요 날짜에 대한 인티저 값이 나올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걸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이 텀즈는 어떻게 할 거냐? 텀즈는 제가 넣어둘 거예요. 그냥 Z는 Z 약관은 이렇게 연결해 놓을 거예요. Z 약관은 3인데 이 3을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세 달이면 저는 무조건 데이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각자 달라요. 근데 저는 이렇게 구현하겠다, 이런 방식으로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3 나오면 3 곱하기 28 할 거예요. 그리고 D는 5 곱하기 28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제가 이 값을 한번 손으로는 계산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게 어떤 값이 나오고 D도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today라는 값이 지금 보니까 제가 살짝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가 22가 아니고 문제에서 20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 썼네요. 그럼 여기도 20으로 바뀌겠죠, 여러분? 이렇게 20.
여기도 그러면 20.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면은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6749, 6749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요게 다 더한 값, 이게 6749로 바뀌게 되고 요 계산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텀주도 저희가 이제 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텀주를 구하게 되는데요. 텀즈는 이렇게 바로 곱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84가 나오고 얘는 84, D는 아마 140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 한번 일단 여기까지 제가 이제 계산한 거 여러분 보셨죠? 근데 요거 뒤에 폴리시도 저희가 한번 봐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는 법 알게 됐으면 요거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를 지우고 이제 그러면 필요한 애들만 일단 갖고 있어 보겠습니다. 투데이를 아까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값이 몇이었죠, 여러분? 6749였고 그 다음에 텀즈 죄송합니다. 텀즈를 보면 아이고 주어진 게 Z가 주어졌는데 Z가 3이었는데 얘를 날짜로 바꾸면 84 그리고 D는 날짜로 바꾸면 140 데이 기준으로 140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도 저는 똑같이 해줄 생각이에요. 얘네. 그럼 얘네의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얘네가 유효기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수집한 날짜 그리고 이게 약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쵸 여러분. 그럼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얘가 팩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이거를 하는 방법은 투데이보다 얘네 둘을 더한 값 있잖아요. 20190101 플러스 D의 유효기간을 더한 것이 투데이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네는 무조건 폐기해야 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네들 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되는 거예요. 포문을 돌면서. 그럼 요 D는 아까 전에 몇이라고 했어요? 여기 140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얘를 실제로 변형을 해보면요, 여러분. 얘를 실제로 변형을 했을 때 몇이 나오냐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413이 나와요. 6413. 얘도 똑같겠죠. 얘는 어떻게 해서 6413이 나올까요? 19 곱하기 12 곱하기 28 더하기 요 1은 뭐예요? 1 곱하기 28 더하기 29. 아 29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더하기 1이죠. 마지막은 1. 이렇게 하면은 요거에 대한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얘는 67499 이렇게 보면은 이걸 두 개 더했을 때 당연히 이거보다 작으니까 이게 참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 개인정보, 이때 수집한 개인정보는 오늘보다 이전에 훨씬 이전에 폐기해야 되는 개인정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폐기해야 됩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이 나왔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요거 5개를 포문을 돌면서 체크를 해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면 된다. 이게 이 문제의 끝입니다. 이 문제에는 여러분 이 문제에 별다른 그런 게 있나요? 알고리즘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단지 이 문제에서 요구한 그대로 프로세스에 맞게끔 구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 문제는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구현을 실제로 해보면은 좀 헷갈리기도 하고 내가 손으로는 이렇게 잘 풀었는데 어떻게들 좀 난감하기도 해요. 많이 구현을 안 해봤으면. 그래도 이렇게 쉬운 문제도 한 번쯤 꼭 구현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바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프로그래머스 사이트에서 실제로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로 왔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왼쪽에 문제가 나오고 오른쪽에 실제 구현을 하고 그리고 요것도 보고 싶은 거에 따라 되게 창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는 게 있는데 저는 자바가 익숙해서 일단 자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저희가 앞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건 저에게는 입출력입니다. 그래서 입출력만 딱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한번 문제를 실제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일단은 제가 먼저 구현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있는 이런 거 today가나 이렇게 폴리시의 날짜가 들어왔을 때 얘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트 값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함수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솔루션 함수에서 결국 사용을 할 건데, 결국 우리는 이 솔루션 함수를 구현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하나에 임의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인트를 리턴할 것 같고요. date to int 뭐 이런 식으로 함수명을 지을 거고, 여기에 스트링 값으로 date가 들어오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date가 들어오면 처음에는 그 점을 기준으로 스플릿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구현이 되면 저는 점을 기준으로 year, month, day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스트링 값을 스플릿을 해야 되니까 date info라는 애를 하나 만들어서, 근데 얘는 배열이 되겠죠? 배열이 될 거고 date의 값을 스플릿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릿 점을 기준으로 해야겠죠? 점을 기준으로 아이고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해서 스플릿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이고. 근데 제가 여기서 스플릿을 할 때 일반적으로 뭐 스플릿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스플릿을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된 이유는 얘가 이제 정규식에 연관이 있는 특수 문자여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스플릿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일단 스플릿을 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릿을 했으면 얘를 integer.parseInt를 써가지고 숫자형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먼저 year integer.parseInt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여기서 뭘 가져가면 될까요, 여러분? 요거의 제일 첫 번째 얘를 가져가면 되겠죠? 잘랐으면 제일 0번째에 이어가 들어왔을 테니까. 그런데 저는 뒤에 거 두 자리만 쓰고 싶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그럴 때는 substring을 써가지고 이렇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에 거 두 개만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 month도 해볼게요, 여러분. month라는 만들 건데 똑같을 거예요. 다 똑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1번. 그럼 day는 더 똑같겠죠? 요거 그대로 가져오는데 2번. 여기 day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return은 아까 말씀드렸던 계산값으로 해주시면 돼요. 2여 곱하기 1년은 12달이고 그 한 달은 여기서는 28일로 하기로 했으니까 더하고, 그 다음에 month 곱하기 28 더하고 day. 이렇게 하면 딱 그냥 day 기준으로 인티저 값이 리턴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되셨죠? 아이고.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 그냥 한번 여기서 코드 실행을 눌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지금 현재 문법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보여주니까 당연히 이제 값은 틀리게 나오겠죠. 그래서 성공은 못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법은 딱히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별다른 게 없는 걸 보니까. 그럼 여기까지 지금 해서 제가 요걸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솔루션 안에를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할 거는 today를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today 오늘 날짜. 이거는 쉽죠. int 해가지고 today int value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함수를 쓸 거예요. 요 함수를 불러서 여기에다가 today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러분? 그럼 today 잘 나오는지 는 이따가 한번 해보고,
돌려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처리해 줄 거는 유효기간도 처리해 볼게요. 이번엔 유효기간. 유효기간 먼저 텀즈로 들어오죠. 텀즈 유효기간. 얘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금 들어올 때 텀즈는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 앞에 스트링 문자 하나가 들어오고 뒤에는 요거는 인티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적절하게 늘 자료 구조가 뭔가 생각해보면 맵으로 넣어주면 돼요. 맵이 나중에 쓰기도 편하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그래서 맵으로 넣어줄 건데 유효기간을 키값으로 하고, 그러니까 유효기간 종류 유형인 이 A, D, A 이런 알파벳을 저는 키값으로 하고 요 뒤에 있는 거를 밸류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선언을 어떻게 할 거냐면 스트링을 앞에 놓고 인티저를 뒤에 밸류 값에 놓고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는 여기 이제 변수명을 정해주면 되는 텀즈 스토리지라고 할게요. new 해시맵 맵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문을 돌면서 저 텀즈를 가져오려고 해요. trm 텀즈에 있는 애를 돌 거니까 텀즈를 가져오고요. 여기서 받은 텀즈가 요 포문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 포문 안에서 이제 스트링도 이제 배열로 해서 여기는 텀 인포 해가지고 인포라고 짓고, 아까 공백으로 텀은 이렇게 공백으로 지금 구분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텀을 스프릿 할 거예요. 스프릿 할 건데 뭘로 할 거냐면은 그냥 공백은 이렇게 해서 스플릿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제 텀 스토리지에 이제 풋으로 넣을 거예요. 풋으로 넣을 건데 어떻게 넣을 거냐? 일단 요거의 0번째는 스트링이잖아요. 그럼 그냥 이거 그대로 넣으면 돼요. 스트링 그대로 넣을 거고, 단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건 이제 인티저 값으로 넣는다고 했으니까 인티저.parse int 해주고, 여기서 parse int를 할 때 어떻게 뭘 해줄 거냐 여러분, 텀즈 1번째가 이제 값이 들어오겠죠. 텀즈의 1번째가 요 텀즈의 뜻하면 여기죠. 여기 6, 12, 3, 뭐 3,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를 가져오는데 얘를 인티저로 바꾼 다음에 곱하기 몇을 해줄까요? 28을 해줘야겠죠. 왜냐면 얘는 달로 줘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한 달은 28일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여러분? 요렇게.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러분? 그럼 요 텀즈에도 데이를 기준으로 값이 잘 들어갈 거예요. 이해되시죠? 코드 실행했을 때 뭐 별다른 여기 에러가 하나 났네요. 보면은 뭐 이런 거 해시맵 이런 거 못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그럼 위에 선언을 하나 해줘야겠죠. 임포트 자바 그냥 통으로 전해줄게요. .util 하고 이렇게 하면은 통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코드 실행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딱히 에러가 나오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까지 됐고, 그럼 텀즈까지 다 처리를 했어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뭘 처리해야 될까요? 개인정보만 이제 처리해주면 돼요. 개인정보 요거 처리, 요거 개인정보, 이걸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거는 포 위에 거랑 똑같은데 int i는 0부터 i는 요 개인정보 요거의 길이만큼 .length 랭스만큼 해서 i 뿔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트링 이것도 똑같아요. 요 위에 했던 거랑 똑같은 식으로 해줄 거예요. 폴리시 인포를 하나 만들게요.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인포를 만들고 는 이거에 i번째 점 스플릿 요 뒤에는 그대로 쓰면 돼요 여러분. 얘도 공백으로 주어진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스플릿을 해줄게요. 점 두 개 있으면 안되고 이거 오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스플릿을 해주고 그러면은 int 요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만들 거예요. 여기는 첫 번째가 개인정보 수집 일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얘는 또 int 값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int 수집 컬렉션 데이라고 할게요. 얘가 몇일까 보면은 요거 그대로 함수 써주면 돼요. 요거 써주는데 요 안에 요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여기 인풋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죠. 이렇게 들어오니까 요거의 첫 번째 값이 되겠죠. 요거의 첫 번째는 자바 인덱스에서 0번째니까 요렇게 넣어주십니다. 그 다음 요 유효기간 요게 z가 주어지면 요 z에 해당하는 요 3 곱하기 28한 값을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가져와요? 굉장히 쉽죠. 이거는 t terms period term period 이렇게 만들고 이거는 어떻게 주면 되냐면요 여러분, 얘가 제가 요 텀 스토리지를 만든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에서 .get 키로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키가 어디에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주어져 있죠? 여기 프라이버시에 1번째에 주어져 있다. 그쵸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가져올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 if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오늘 날짜 요거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 answer 배열에 겨우 리턴을 answer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리턴을 해주면 되는데 당장은 저는 그냥 편하게 add를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줄게요. 뭐라고 만들까? array list 이거 텀즈 번호가 인티저이기 때문에 인티저로 만들게요. 디스트로이를 만들까? 디스트로이를 만들게요. 디스트로이 리스트라고 만들게요. new array list 리스트 할 땐 대문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럼 요 디스트로이 리스트를 가져서 여기에서 만약에 더 작으면 여기다가 add를 해줄 거예요. 근데 add를 해줄 때 i 플러스 1로 해줄 거예요. 왜 i로 안 해주고 i 플러스 1로 해주냐? 아까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문제에서 그거는 다 주어져 있어요. 여기 아까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프라이버시 i는 i 플러스 1번째 개인정보에 약간 좀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그걸 감안해서 i 플러스 1번째로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렇게 다 넣어줬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코드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어딘가에 문법에 오류가 있다는 게 보이죠? 뭐 널 포인트 입셉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면은 어디가 문제인지 이제 저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그런 걸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여기를 주석 처리를 하고 코드를 실행해봐요. 그러면 이때는 뭐 결과는 통과 못하지만 에러는 안 나죠. 그럼 요 안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한 요 정도를 빼고 실행을 해볼까요? 근데 이것도 개인마다 좀 달라요. 근데 만약에 저는 이런 환경이라면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도 문제가 없네요. 그럼 여기 이 줄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로 잘 봐보면은 그쵸, 이게 제가 잘못 오타를 냈네요. 요 인포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쵸 여러분? 인포에 맞춰주고 코드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까 그 에러는 없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디스트로이에 이 값을 넣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어레이 리스트고 결국에는 인트 배열에 제가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한번 해볼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가장 그냥 원초적인 방법으로 할게요. 여기에서 그냥 저는 new int 크기를 다시 맞춰주겠습니다. 어떻게? 요 리스트의 사이즈만큼. 이렇게 해서 맞춰주고 폼은 돌면서 값을 그냥 넣어줄게요. int i는 0부터 i는 어디까지? 디스트로이 리스트의 사이즈까지. 요거 그대로 갖다가 복사할게요. 그 다음에 i풀풀 하고 여기다가 결국에는 answer의 i번째,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의 get i,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코드 실행 해볼까요? 두 개가 다 성능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뭐 개인정보 뭐 내용을요 여러분, 여기 문제에서 좀 보면은 출력을 하라고 할 때 오름차순으로 이제 담아서 리턴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제가 오름차순에 대해서 별다르게 뭐 안 해줬잖아요. 사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개인정보의 번호가 여기서 그 프라이버시스라는 이 스트링에 그냥 차례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 인덱스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요 인덱스대로 여기서 차례대로 포문을 돌면서 요 인덱스를 요거 자체가 오름차순이잖아요. 순차순으로 가면서 애들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오름차순으로 안 해줘도 당연히 오름차순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제출 한번 해보면 이렇게 이게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네, 이렇게 해서 정답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딩 테스트 공부를 할 때 결론적으로 요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께. 알고리즘을 아는 것, 이론을 공부하고 알고리즘 원리를 이해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랑 실제로 코딩으로 구현하는 것이 이렇게 균형 잡히게 둘 다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거까지 말씀을 드려보고요. 요거 이번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구현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